뜨거운데 민주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산갑이죠. 양문석 후보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놓고서 당내 안팎으로 굉장히 좀 갈등이 일고 있는데 장가 기자, 일단 양문석 후보가 어제도 직접 사과 나섰는데 오늘도 보면은 직접 봉하마을 가서 사과를 직접 묘역 참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에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하고요. 검정색 정장에 검정색 타이를 착용하고 참배하는 모습 10분 내내 좀 굳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유가족에 대한 사죄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국민들께 사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친노, 친문 인사들의 반발은 매우 거센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약속, 이번만큼은 지키겠다라고 했고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도 양 후보자 공천 철회를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도 잠시 살펴보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여론이 안 좋다. 공천 초기부터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면서 선당 후사를 촉구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양 후보의 과거 발언 그리고 어제 발언까지 들어보시죠. 쓰레기 맞잖아요. 정말 낮춰서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쓴 표현이라면서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8년 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진심이고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글들이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봉하마을을 찾아갈 겁니다. 네, 어제 발언이었고 그래서 오전에 봉하마을을 찾았고 직접 사과까지도 했고 계속해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본자님, 일단 저기 양 후보 말처럼 8년 동안 자신의 정치, 손흥민 축구처럼 많이 좀 진화를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 들어온 게 진화한 겁니다. 저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은 제야 시민단체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야 시민사회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본인이 있던 그곳에서의 입장으로서 저는 반대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마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존경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사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파투쟁의 양상이지 공천이라든가 또는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할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공천 문제는 아니다.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민정 의원이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기 이분이 15년 전에 친노였던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89년도부터 노무현 대통령 만나 뵀던 사람인데요. 네. 언제 갑자기 이분이 또 친노까지 되셨는지 모르겠고 정세균 총리도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 하셨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종석 의원이죠. 임종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하무의 FTA에 대해서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천정배 의원이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시대적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사회운동가들이 반대하고 때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것이 이제 20년이 지나가 역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들이 진정성이 있었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일이었다고 이제 와서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진화하지 못했던 양문석의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진화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정 변호사님,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게 친문계가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고 개파 갈등이지 일단 공천 취소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박지원 부원장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떠십니까? 먼저 근데 손흥민 자꾸 선수를 언급하는 게 지금 세 번째 제 기억이 나요. 옛날에 정청래 최고가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 그랬네요. 이러면서 김대중 이렇게 쭉 왔잖아요. 이것도 저는 부적절하고요. 옛날에 조국 대표가요. 뭐랬냐면 김의겸 후보 보고 이제 매일 헛발질, 손흥민도 헛발질 할 때 있다. 어떻게 가짜뉴스 있잖아요.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손흥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양문석의 정치는 퇴화해 온 거지 손흥민처럼 이게 발전해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발언을 보면요. 이미 수위가 상당히 저는 넘었다 봐요. 민주당은 이제 DJ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이런 데 당이죠. 근데 노무현 씨, 뭐 불량품, 그 다음에 역겹다, 그 다음에 지지자는 기억 상실증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막말을 했는데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뭐 봉하마을가가 사죄하는데요.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복수 불반분, 물을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내뱉은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사과해봤자 늦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고장수 여사 예방 등 추후 일정을 물어보니까 일단 손으로 X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네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는 사퇴 압박 받고 있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일단은 감싸면서 일단 안 보이는 데선 임금 욕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 지휘는 선대위가 하고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욕할 수 있지. 그게 국민의 권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우리 윤석열 옛날에도 아니에요.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숨 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국민을 폄하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막말이다. 네, 일단은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일단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소영주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 박진영 부원장 말씀처럼 공천 취소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박신영 부원장님 같은 이런 그 공천 취소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는 네. 입장과 저처럼 이 부분은 양문석 후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는 그렇습니까? 의견들이 안에 팽배합니다. 팽팽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유는 명확하지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과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판의 여지도 있겠지만 표현의 방식이 너무나 조금 막말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럼 아무리 그 이전에 민주당 입당하기 전에 시민단체를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한 국가의 정권을 운영하면서 존경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업적들이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씨가 역겹고 불량품이라고 규정하신 분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의 공당의 후보가 된다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빨리 사죄를 하고 털었으면 좋은데 이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신은 누구나 다 부인하지 않죠.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하잖아요, 지금. 근데 2008년이면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지금 당내에서 지지층에도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그분의 어떤 가치를 쫓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고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정치라는 게 운이 70%, 본인의 노력이 30%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운이 구조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놔둔 상황에서 본인이 이거를 봉합하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 당내의 지지층 내에 균열이 생긴다면 본인이 결단하는 것들이 당의 이득이 된다면 거치를 고민하는 것도 지도부의 고민,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 좀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좀 팽팽한 의견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게 좀 흥미롭네요. 신조 대변인 좀 여쭤볼게요 한번. 아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폄하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게 막말이다. 욕은 국민의 권리다.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 후보의 말은 좀 막말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도 좀 읽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욕은 국민의 권리라고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왜 본인에게 비판적인 닉네임을 달았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고발했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약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닉네임을 쓴 네티즌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고발했습니다. 욕은 국민의 권리라면서 왜 본인에게 비판적인 국민은 고발했는지 일단 그걸 하나 여쭙고 싶고 이 양문석 후보의 막말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 네. 그 안산 지역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안산을 일컬어서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질을 잘하는 동네다라는 표현을 이 양 후보가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 내용입니까? 보도 내용입니다. 그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양문석 후보가 과거에 이찍이라는 발언을 했다라고도 또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비하하고 자신이 출마한 지역민들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분이 과연 막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겠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막말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지난 1년도 안 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명 투표, 그러니까 노인들은 1인 1표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혁신위의 노인 비하, 그리고 청년들은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4살만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라는 그 청년 비하, 여성을 암컷이라고 비하했던 여성 비하까지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의 그 유구한 막말과 그 국민 비하 전통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고민을 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부터가 이미 뭐 망언과 막말의 역사가 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막말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좀 전통이라는 것 좀 비약인 것 같아서 좀 순화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양문석 후보 거취 때문에 민주당 선대위원장들끼리 좀 뻑짝을 낳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장가 기자 어떤 얘기들 지금 선대위원장끼리 나오고 있죠?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다. 안 보이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고요. 김부겸 위원장은 본인이 수습해라. 그리고 이해찬 위원장은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대로 가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워낙 저한테 화가 그래도 하여튼 제가 재검증을 요청했으니까 뭐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봅시다. 예. 의원이 아까 그 후보랑 그 양문석 후보랑 얘기하실 때는 사실상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고 이제 사퇴를 그럼 요구했다고 좀 봐도 될까요? 아니 본인이 뛰어왔는데 뭐라 그래 그럼 아껴놓고. 가지고 좀 그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인터뷰 안 해요. 근데 그 발언이 혹시 나와가지고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입장 간단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좀 선거 때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해요. 인터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해찬 위원장은 인터뷰 안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얘기 들어보면 이해찬 위원장은 공천 유지 쪽으로 일단 정리가 됐고 김부겸 위원장은 좀 스스로 사퇴 좀 수습하라 하면서 좀 약간은 쓰리톱이라고 하죠. 위원장끼리 좀 이견이 있어 보이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갈등으로 번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될 것 같으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가 있는 막말은요. 지금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티기는 좀 어렵다 보이고 이해찬 위원장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죠. 네. 근데 저렇게 저는 신경질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거절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거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이제 나라님도 뭐 옛날에 욕한다 이런 데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양문석 후보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이게 노무현 욕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보이는 제가 알기로 인터넷 언론사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그 외에도 이게 뭐 1년 전에 또 보면 노무현 또 비판이 또 있어요. 지금 이제 저는 이게 빙산일각을 봐요. 워낙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글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워낙 거칠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2탄, 3탄, 4탄 계속 나올 거예요. 결국에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대로 공천 취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뭐 그대로 일단 공천 유지 결정이 나더라도 말씀대로라면은 어떤 내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노무현 대통령을 가짜뉴스로 수사한 그 이명박 정권과 괴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말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 막말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평론이나 이런 걸 하면서 꼭 이야기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했는데 이거 사실 좋지 않은 방법이요. 그럼 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뭐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기념사에서 그런 말 했는데 그거 어떻게 이야기할래? 그리고요. 양당이 전부 다 같이 막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 공격할 때 민망해요. 왜? 다 우리 똑같은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데 이럴 때는요. 막말에까지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 사적 영역에서 있었는가 시기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기준을 정해보자. 저는 이런 식으로 맞지. 어제 화살 맞고 오늘 화살 쏘고 이러면 국민들이 사실 우리 토론도 우습게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참 제가 어떻게 말할 참 그게 없네요, 참. 네. 서영주 대변인. 일단은 보면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노무현의 동지로서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당 차원 결단 내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계속해서 좀 결단을 내려고 하는 모습. 어떻게 좀 결론을 날려 보십니까? 결론을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김부겸 선대위원장이죠. 정세균 전 총리도 사실상은 선대위원장으로 올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오신 건데 사실상 선대위원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두 분, 그러니까 당에서 큰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두 총리죠.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런 입장을 내신다는 것은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문소 후보가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구도상 지금 23일밖에 안 남은 총선에서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을 그냥 놔두고 가면 당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의 균열이 생길 것이고 중도층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어떤 신념을 좋아했던 분들도 이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당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나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께서는 버티자, 그냥 가자라는 것인데 일단은 그냥 넘어갈 문제들은 현재는 아닌 상황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뭐 조만간에 빨리 결정이 나겠지만 양문소 후보가 지금 사과에도 나서고 저렇게 읍소하면서 본인의 어떤 지난 막말들에 대해서 좀 수습하려고 하니 일단은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2, 3일 안에 거치가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본장님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부겸 선대위원장이죠. 공동선대위원장. 쓴소리하는 역할, 지적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근데 뭐 개인의 좀 선대위원장도 사실 개인이잖아요, 그죠? 개인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 쓰리톱이니까 쓰리톱끼리 합의된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김부겸 위원장이나 그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의 오래된 존경받는 자산이지만은 35년 친노하 오랫동안 진짜 원조였던 저도 제 스스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만하셔도 안 되겠나. 양문석에 대한 비판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키울 수 있습니다. 예.